자, 예,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 그렇죠?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확률 밀도 함수 성질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를 배웠었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약자 n을 사용하고 평균, 표준 편차,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죠, 맞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기호를 보시면 얘는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구나. 뭐, 주로 시험에서 이거를 언급할 때는 정규 분포라고 또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기호와 함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린다? 평균이 m이고 좌우 대칭의 완만한 종 모양의 곡선이 되고 x축과 이 곡선 사이의 넓이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넓이가 1이 됩니다. 주로 주어진 확률의 값을 구할 때 A에서 B까지의 아마 넓이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는 평균이 달라질 때 어떻게 위치가 평행이동 되는지, 표준 편차가 달라질 때 그래프 모양이 좀 더 좁혀지는지 느슨해지는지 정도까지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확률에 대한 부분은 안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산적인 상황에서도 확률을 구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상황에서도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안 배웠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기억도 안 나죠, 그쵸?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하는 이런 이상한 함수였거든요. 이런 이상한 함수였는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적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적분을. 제일 처음에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언급하면서 이때 우리가 넓이를 x축과 사이의 넓이를 구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문제들이 전부 다 직선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그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곡선이고 곡선에서의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일종의 정적분이 되는데 정적분도 모를 뿐더러 곡선 상태의 이 사이값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걸 배우고 나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함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배우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적분 자체가 어려운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표를. 이렇게 이 함수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갔을 때 넓이는 그러니까 일종 이 넓이가 확률이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확률이 얼마다, 요까지 됐을 때는 확률이 얼마다, 이런 표를 구해놨는데 문제는 사실 이 세상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달리하는 정규 분포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 평균과 이 표준 편차에 맞는 이제 표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표준을 만든 겁니다. 표준. 여기서 표준은 영어로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탠다드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을 만든다는 말이죠. 기준을. 그래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이런 것 때마다 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딱 한 가지, 이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표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분포, 어떤 정규 분포를 갖고 와도 이 표준화를 시키면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실질적인 확률 구하는 과정은 잠깐 킵해 놓고 이번 시간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뭔지를 잠깐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시험 전에 우리가 그 변수 변화할 때 이산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변수 변화할 때 제가 Z라는 변수를 가르쳐 주면서 이게 표준화 변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표준화 변수. 표준화 변수는 Z라고 하고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변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변수 변화 가르칠 때 그래서 e에 x가 있고 v에 x가 있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이걸 m이라고 하고 이걸 시그마 제곱이라 한다면 이 값을 가지고 e의 y와 v의 y를 구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경우는 a 2의 x 플러스 b가 됐고 이 경우는 a가 밖으로 나오고 x 제곱 이런 식으로 vx가 됐었다라는 거죠. 기억이 나죠?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니까. 그런데 그 변수를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때 평균과 분산을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됐었다? 제로하고 1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책에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제가 말한 부분이고 변수가 바뀌었을 때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고 표준화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E의 z와 V의 z를 구하면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제로와 1이 된다. 그래서 기본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던 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z로 확률 변수를 바꿔도 이 z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평균이 1이고 분산이 1이니까 항상 이런 모양의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분포를 평균과 분산이 무엇이 되든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모두 다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 모두 다 제로 원을 따르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x 값을 기준으로 좌우의 변수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값은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도 맨 뒤쪽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한번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모든 정규 분포의 모양이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 정규 분포니까요. 그렇죠? 평균이 제로로 바뀐다라는 거죠. 평균이 제로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는 이 제로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어떤 값 스몰 z라고 하면 모든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변수값이 어떤 z값까지 이 넓이를 구해놓은 표입니다. 여기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 이 스몰 z가 무엇이다 나와 있고 그때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쫙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때 0.341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즉 이 값이 1이 될 때 요 사이의 넓이가 0.3413이 된다라는 거죠. 확률로 따지면 만분의 3413 또는 그 말 그대로 소수 그대로 0.3413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런 표가 있다. 그 표를 나중에 이용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변수를 이렇게 z라는 모양으로 바꾸게 돼 있고 모든 정규 분포가 이 표준화 변수에 의해서 0, 1으로 바뀌게 된다. n01으로. 그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z는 요놈이 된다. 이전에 배웠던 정규 분포의 모양이 이 변수에 의해서 x 대신에 z로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한 함수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함수를 일단 간단하게 바꾸고 그런데 사실은 이 함수도 여러 번 보고 직접 정적분을 하라면 절대로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구해놓은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다. 정규 분포 표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의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미 언급을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평균이 제로고 제로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 이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이 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다. 그러면 학자들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서 페이지도 언급이 돼 있죠, 그렇죠? 이 경계값을 알면 제로부터 이 양의 경계값까지의 넓이를 무조건 다 구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z값이 자, 이렇게 돼 있죠. 저 보시면 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알겠죠? 그래서 3 돼 있으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3.00이잖아요. 그래서 3.0을 찾고 0을 내려가면 요 값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3.0일 때 경계값일 때의 확률. 그다음에 만약에 1.96이다라고 하면 1.9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된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는 세로열에서 찾고 소수점 둘째 자리를 가로열에서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면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경계값까지 우리가 파악이 되는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표에서 그 부분만 지금 따온 거고요. 그럼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표준 정규 분포일 때 값을 구하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일 때 값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즉 0부터 A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이건 그냥 표 보면 되잖아요. 표 보면 끝. 그죠? 두 번째. 자, 여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의 값이 있는 겁니다. 양쪽에. 뭐 지금 좀 이따 풀겠지만 1번처럼 2번처럼 1번은 좌우 대칭이고요. 2번은 다르죠. 그렇죠? 2번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화된 경우.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좌우가 뭐다? 대칭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넓이는 이 넓이와 이 넓이 두 개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분리시킵니다. 0에서 끊어준다는 거죠. 0부터 B까지. 그러면 이 0부터 B까지는 말 그대로 표 그대로 보면 되죠. 얘가 문제입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 반대쪽으로 돌려버린다. 이렇게. 지금 A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A라고 할까요? 예.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AB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 음수의 대칭값이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제로부터 A까지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0부터 양수 어디까지 넓이로 바꾼다. 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 요렇게 넓이를 구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그쵸? 자, 0부터 B까지 넓이를 요놈은 0부터 B까지 넓이를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다 맞죠? 여기에다가
0부터 A까지를 빼면 여기가 나오겠다. 그렇죠? 네, 0부터 A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그래서 크게 단일 면적 양쪽으로 있을 때 또는 이렇게 가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물론 이쪽 편에 음수 쪽에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 양수 쪽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방금 전에 풀었던 것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또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넓이를 구하라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자 여기다가 풀이를 할게요. 이제 가렸죠, 그죠? 어, 이 부분이 계속 여러분 보이니까 제가 일부러 가리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의 넓이를 구하시오 돼 있다, 그쵸?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제로부터 제로가 평균이고요, 그쵸? 뭐 선생님도 조금 뭐 비대칭이지만 대칭이라 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겠죠? 똑같이 대칭형으로 여기가 1.96이 될 겁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넓이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지난 앞에서 대충 브리핑을 했지만 0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96까지로 여러분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얘를 양수로 환원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러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2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에서 살짝 보시면 0에서 1.96까지가 뭐였죠? 예, 0.4750. 이게 나중에 지겹게 보게 됩니다. 2를 하면 0.95가 될 겁니다. 선생님은 외우고 있죠, 그렇죠? 0.95. 답이 0.95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2번을 풀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은 비대칭이다,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입니다. 1.5까지. 그러면 방금 전에 했지만 일단은 0을 기준으로 두 개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그렇죠? 이거를 양수로 환원시킵니다. 그렇죠? 위치를 바꾸는 거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까지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1까지는 0.3413일 거고요. 1.5까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잠깐만요. 풀이를 살짝 보면 4332 이거는 여러분 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0.4332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0.7745가 되더라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문제 3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일 때에 우리가 답을 구했는데 4번도 여러분 일단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저번에 확률 안에 이런 이상한 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다? 풀으라고 했죠. 절대값이 C보다 작다? 아마 이 문제는 아마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C부터 0까지 더하기 0부터 C까지. 근데 이 두 개가 대칭시켰기 때문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2배의 0부터 C까지. 이 좌변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제가 얘기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더 있네요. 있으면 이거보다 큰 거가 있습니다. 큰 거. 아까 전에 사이까지 했었죠, 맞죠? 즉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보다 큰 거를 구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우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렇죠? 절반의 넓이는 딱 절반의 넓이는 0.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절반의 넓이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절반에다가 요거를 빼면 0부터 A까지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그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맞죠? 0.5에다가 0부터 C까지의 값을 빼면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힌트. 그죠? 선생님이 힌트를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 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제 3번.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약간 문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기본적으로 주진 않고 뭐 예를 들면 어느 농장에서 사과를 생산한다. 사과의 무게가 평균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줍니다. 근데 지금은 스토리는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 상황이 어떻게 나온다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즉 이 문제는 예제 3번은 정규 분포로 나타나 있는 문제를 표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예 그냥 표준화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규 분포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지만 그 스토리 형태로 변형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보자. 확률 변수가 이렇게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 분포에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변수 x를 변수 z, 즉 그때 변수 z의 모양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인데 이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쌤이 메모지로 가리고 한번 풀어볼게요. 메모지로 가리고 돌아가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1, 4다. 자, x가 정규 분포 1, 4다. 4를 우리가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뭐다?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가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z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지만 지금 z는 외우라고 했죠. 항상 표준 편차분의 x-m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 상황에서 z는 시그마가 2니까 2분의 x-1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외울 거는 얘고요.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적용하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걸 자 한번 보시고 다시 말하면 문제 상황에서 내가 x를 변형을 하다 보면 이 모양이 나오면 얘 대신에 뭘 쓰면 된다? z를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숫자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일종의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3개짜리 부등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저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동시에 무언가를 더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무언가를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양수를 나눈다면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자 보세요. 크게 그려놓고 자 지금 주어진 숫자가 1하고 x랑 5죠, 그쵸? 맞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뭘 뺀다?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뺀다. 평균을 뺀다. 평균을 뺀다. 그쵸? 지금 이 상태에서 평균을 다 뺀 거죠? 부동 모양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지금의 표준 편차가 2니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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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러면 이 왼쪽은 계산하면 얼마? 1 빼기 1이 0이니까 0. 오른쪽은 계산하면 얼마? 4를 2로 나눴으니까 2. 그쵸?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부등식을.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나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쵸. 얘 대신에 Z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책의 풀이를 보시면 쌤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풀었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책에서 똑같이 해놨네요. 그렇죠? 요 놈을 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를 사실은 요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가운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가운데가 뭐로 바뀌니까? Z로 바뀌니까. 그렇게 이 놈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요 놈만 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다 같이 빼고 다 같이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왼쪽과 오른쪽은 그냥 숫자 계산입니다. 숫자 계산. 그죠? 왼쪽과 오른쪽은 숫자 계산이고 실제로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나? 왜 이런 짓을 하나? 가운데를 변수가 원래 x였는데 x 대신에 뭐로 바꾸기 위해서? z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그냥 뿅 하고 바뀌냐?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꾼다? 아하,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 x의 모양을 표준화 변수 z로 바꾸기 위해서 항상 이런 모양을 취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규 분포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1, 4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의 무게라면 300g이 평균이고 20g이 표준 편차의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n 300,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준화 변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표준 편차를 나누고 평균을 뺀다라는 거죠. 즉 그때마다 여기 숫자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그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이 모양을 따르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Z로 바꾸고 나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모든 정규 분포마다 표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력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정규 분포를 이 변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Z의 분포로 다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하고자 있는 상황이 표준화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요때의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까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0.477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0부터니까 즉 여러분이 지금 요 상황에 표를 그려보면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표 하나만 살펴보면 되죠. 0부터 2까지 표만 살펴보면 되죠. 그렇죠? 문제는 2번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힌트를 줬었는데요. 자, 또 똑같이 해봅시다. 계속 똑같은 것을 할 겁니다. 똑같은 걸 할 겁니다.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뭘 빼고 지금 현재의 평균을 빼고 또 뭐 한다?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모양을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Z로 바꿀 수. 왜? 표준화 변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표준화 변수는 그때의 평균과 그때의 표준 편차를 적용시키면 이 모양이 되니까. 그럼 이 모양이 되면 같다. Z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니까 여기입니다. 확률이. 그럼 우리가 편의상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어디로?
Z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준을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는 반반이기 때문에 0.5, 0.5가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은 무조건 0부터 무엇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0부터 1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알면 여기 전체가 0.5니까 이 부분을 빼면 여기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하지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표를 341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1587 이런 숫자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의 상황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은 무엇이니? 그럼 표준 편차는 무엇이니? 그러면 우리가 Z로 만약에 바꾸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확률은 무엇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제 연습이 되면 바로 이 표를 보고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푸는 문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좀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요거 문제 풀면 아마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여러분들 다 풀이가 보이니까 우리가 풀이를 조금 가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 정규 분포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평균은 무엇이고 표준 편차는 뭘까? 그럼 이걸 보고 표준화를 시켜서 Z에 의한 확률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자, 500ml라고 한 병이 들어있는 음료 양의 평균이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음료의 약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평균 나왔죠? 평균이 500ml. 그쵸? 평균이 500. 기호는 생략할게요. 표준 편차가 5. 근데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요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x라는 변수는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음료의 양이 여기 있네요. 490 이하다 맞죠? 그러면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49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유추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앞에 예제 3번은 대놓고 그냥 요걸 그냥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서술형을 읽고 스토리를 캐치해서 이 과정까지 이 한 단계가 더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라? 이제 다음부터 선생님이 좀 천천히 생략을 하겠지만 평균을 빼고 뭐를 해라? 표준 편차를 나눠라.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이 표준화 변수 Z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 Z.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Z는 시그마분의 X-M. 그래서 이 X는 원래 주어진 변수고요. 이건 바꿀 변수. 이거는 내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Z로 바꿔치기 한다. 오른쪽은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을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칭형으로 어디다? 지금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구하라는 말이 될 거고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걸 기준으로 양쪽이 0.5, 0.5 갈라먹고 표준 정규 분포표에는 0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0.5에다가 2가 경계니까 0부터 2까지를 이거를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구해보면 0.5에다가 0.4772가 될 겁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는 표가 주어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구하면 0.0228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6번하고 문제 6번하고 수학 영양 기르기는 수학 영양 기르기는 우리 오는 그 주에 선생님이 정규분포 전체 복습 한번 하면서 문제를 풀고 아마 이 다음 단원이 가장 좀 어려운 겁니다. 정규분포에서 가장 어려운 거. 이항분포를 정규화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문제를 풀었잖아요. 맞죠? 다음 시간에는 이항분포를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분포화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요. 이게 뭐냐? 이항분포는 분명히 이산 확률 변수고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없는데 이걸 조인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표준화 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 있는데 수능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추가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 보면서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보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할 텐데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했을지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정규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